이제 문제 보면서 좀 적용 좀 해봅시다. 그 115쪽, 그린 115쪽의 개념 확인 저거 먼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그냥 요거 쭉 같이 볼 건데. 자, 1번에 자연수 x의 배수 y가 함수냐 물어봤습니다. x에 대해서. 자, 다시. 이 부분이지.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x가 하나 들어가면 y가 웅해서 한 개가 띠링 나와야 된다고. 자, 근데 자연수 x의 배수 y면 x를 2라고 해보자. 2의 배수 y 두루룽 하면 하나 나오나? 무한개가 나오죠. 이게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그지? 화수분 아니 뭔지? 화수분 뭐야? 응? 그러니까 그 화수분이라고 하는 그 화수분. 그 약간 그런 거야. 내가 한 개 넣으면 갑자기 두 개가 나오고 두 개 넣으면 막 네 개가 되고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 그런 게 있어? 있으면 나 이거 복사줘. 하면 이거 떼돈 벌 거 아니야.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 이거 하나당 반값만 받고 팔아도 돈이 얼만데. 그렇잖아. 그런 거 없죠? 있을 수 없어요. 강철의 연금술사 알아? 강철의 연금술사? 나중에 시간 되면 봐봐요. 그거는 뭐 아저씨다. 강연이 아저씨다라고 하기에는 토이스토리 너무 와, 강연이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강연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강연이 뭐예요? 강철의 연금술사요. 그게 뭐예요? 만화입니다. 아, 재밌어요. 강철의 연금술사 명작이죠. 다시 봐야겠다. 그 강철의 연금술사 그 연금술이 뭐야? 연금술? 연금술. 금을 만드는 게 연금술이야. 그러니까 금이 아닌 걸 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연금술이라고. 이론상은 가능하긴 해. 가능은 해. 그러니까 옛날엔 그 과학이 그렇게 발전 안 했을 때 연금술이 있었잖아. 그때는 이제 상상이었던 거고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막 이게 나오고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막 이게 나오니까. 한참 그 화학이 막 발전할 때 막 너무 신기하잖아. 막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화학 실험해 보면 신기한 거 많아요. 막 이거랑 이거랑 섞으니까 막 되게 막 영롱한 에메랄드 빛이 막 반짝반짝해. 막 그리고 구리를 불에다 대면 뭐가 돼? 막 초록불이로 바뀌어. 구리를 불에다 집어내면 막 그런 식으로 막 너무 신기하잖아. 화학을 하면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그러다가 죽지. 이제 터지고 막 뻥 막 폭발하고. 왜 그 모든 인간의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주의사항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부 다. 보거 독이 위험한 걸 어떻게 알았게? 보거를 먹어봤으니까. 그지? 이게 독버섯인지 어떻게 알았게? 그걸 누군가 먹어봤으니까. 그럼 강연도 그러면 그 터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끝났어요. 만화가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결국에 뭘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겠다 이건데 네, 뭐 현대과학 이론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효율이 굉장히 나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 원자를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원자 번호를 이렇게 쭉 늘리면 금까지 쭉 늘리면 되거든. 그럼 금이 돼. 맞아. 할 수 있어. 근데 이 원자를 꾹꾹 눌러갖고 이 합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금을 꼴랑 1g 만들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 금 1g 건진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걸 만드는데, 그래서 안 해요. 실제로 안 만듭니다. 안 만드는데 이론은 가능하다. 근데 결국 이게 뭐야? 등가 교환이잖아. 얘를 만들 수는 있어요. 현대과학으로.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가 등가죠. 이게 돼야 이게 된다잖아. 그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강철의 연금술사 만화에도 항상 그 등장하는 내용이 그거야. 등가 교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만화에 뭐가 있냐면 시작이 이래. 그
엄마가 돌아가셨나? 뭐 아무튼 뭐 가족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엄마 맞을 거야. 근데 그 동생이랑 형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둘이 만화 세계관이니까 이제 연금술이 가능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흑마법이 좀 더해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엄마를 되살리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흑마법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연금술로, 그래서 금단의 연금술, 사람을 되살리는 연금술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시행을 해요. 시행을 했는데 약간 지옥문이 열린 거야.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동생이 끌려갑니다. 동생이 끌려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형이 이제 건지면서 이렇게 살리려고 살렸는데 형은 팔다리가 없어졌고요. 등가 교환이지. 형은 팔다리가 없어졌고요. 동생은 몸이 다 없어졌습니다. 영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영혼을, 그래서 그때 집에 무슨 이렇게 기사 갑옷 같은 게 있는데 그 동생의 영혼을 기사 갑옷에다가 이제 연금술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몸뚱이는 없는데 영혼은 있는, 걸어다니는 그 갑옷이 됩니다. 그 동생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갑옷이 돼요. 근데 형은 어떻게 다녀요? 팔 두 개랑 다리. 의수. 네, 팔다리, 기계 팔다리 달고 다닙니다.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등가 교환이라는 게 성립한다. 함수도 마찬가지다. 이게 결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긴 한데, 뭐 한 개가 들어갔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한 개가 나와야 된다고. 한 개 들어갔는데 뭐 무한대로 증식하고 이러는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의 저 자연수 x의 배수 y는 x에 대한 함수 y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팔이랑 다리 두 개에서 영혼 한 개 들어왔는데 그건 다 합쳐가지고. 아니, 엄마는 못 살렸고 결국에 살리려고 시도를 해서 얘 몸이 날아갔는데 그 영혼을 붙이려고 하는데 형 팔다리가 나간 거야. 이미 얘 몸은 없어졌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뭐 모험을 떠났는데 갑자기 나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과정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뭘 찾아서 떠나더라. 뭘 찾아서 떠나는데 동생의 몸을 되찾기 위한 여정으로 바뀌었던가. 뭐 아무튼 뭘로 바뀌었어. 목적이 뭘로 바뀌었어. 근데 그 참 되게 명작이에요. 스토리가 참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들이 막 이렇게 뭐 성장, 원피스처럼 막 이렇게 성장기 거치면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참 되게 이게 막 가슴 아픈 것도 많고 뭔가. 근데 또 재밌어. 전투 씬이 재밌어. 왜 강철의 연금술사게? 팔다리가 강철이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연금술, 강철의 연금술사 이렇게 탁 치면 연금술이 됩니다. 봐야 돼. 그럼 강철의 연금술사 봐야 돼. 그 약간 난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원피스 전투하는 것보다 강철의 연금술사 전투가 더 재밌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합리적이잖아요. 원피스 물론 연금술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잖아.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의 과학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약간 원피스 같은 거는 곰곰이 열면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사람 몸이 어떻게 늘어나. 말이 되냐고. 약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지. 거기 내가 몰랐는데 귀멸의 칼날은 아니? 원피스에서 에이스가 불 쏘잖아. 이거는 근데 진짜 불을 쏘는 건데 귀멸의 칼날에서 쓰는 막 뭐 물의 호흡이니 뭐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물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설정상도 진짜 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펙트처럼 보이는 거래. 그러니까 랭고쿠가 이거 불 하는 이게 진짜 불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 그 호흡이 불의 호흡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검기 같은 게 이제 불 모양으로 나온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더라고. 그래서 왜 물의 호흡 쓰는데 바다 밑에 물바다 안 되잖아. 그렇잖아. 아니 물의 호흡 썼어.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오잖아. 근데 밑에 물 없잖아. 진짜로 물이면 밑에 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잖아. 그게 이펙트래, 이펙트. 나 몰랐네.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난 진짜 물 나오는 줄 원피스만 보다가. 검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래. 그렇답니다. 네.
귀멸의 칼날 알지?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여기서. 이만 불리가 따로 있구나. 제가 이상. 자, 뭐 봅시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강연은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좀 과학이 있지 않나.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둘 다. 수학 아니었어요? 생각이요. 과학이었어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과학에서는 등가 교환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이 등가 교환인데. 자, 1 더하기 1은 2고 내가 A를 줬으면 B를 받고 너 돈 쓰는 것도 똑같잖아. 10,000원짜리 사고 싶으면 10,000원짜리 줘야 되잖아. 맞죠? 그게 등가 교환이잖아요. 10,000원짜리 사면서 1,000원짜리 내면은 도둑놈이지. 그걸 뭐라고 불러? 위조지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그 2번 보시면 자연수 x의 약수 y래요. 이거는 어떨까? x가 1이면 y가 뭐가 되지? 1. 네. x가 2면 1, 2.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1도 함수가 아닌 게 여러분들 지금은 교재에서 막 약수 하면은 여러분들 양수만 생각하잖아요. 음의 약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잖아. 약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남고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가 맞거든? 그럼 예를 들어 2를 2로 나눴어. 그럼 1 남지. 나머지 없잖아. 그럼 2를 마이너스 2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없잖아요. 그래서 음의 약수도 있어요. 쌍으로 이렇게 항상.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굳이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수라고 하면 그냥 양수만 있다라고 하는데 고등 이제 공수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3-1부터도 물어봐. 양의 약수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해. 문제에서 이렇게 약수라고 안 하고 양의 약수라는 말을 써주거든. 그거 써주는 이유가 항상 음의 약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붙여주는 거예요. 안 궁금했니? 약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을까? 라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조금 궁금하면 빨리 늡니다. 어쨌든 2번 아니다. 네, 3번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이건 어때? 이게 되는 이유는? 한계가.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의 약수의 개수는 숫자 얼마로 나와요? 1 나오죠. 2, x 2. 2의 약수의 개수는 2, 숫자 2가 나오지. 3의 약수의 개수는 2. 그지? 4의 약수의 개수는 3. 그치? 숫자로 나오죠.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면 저건 함수가 맞아요. y가 숫자 하나씩으로 튀어나오니까. 근데 위에 1, 2번 같은 건 뭐야? 배수, 약수를 물어봤으면 다 해줘야 되잖아. 그치? 일일이 다 명시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자연수 x와 서로 소인 자연수 y. 뭐 예를 들어 2랑 서로 소인 자연수 해볼까? x가 2라고 하면 2인 x랑 서로 소인 자연수 y. 이것도 되게 많죠? 네, 여러 개 나오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y. 얘는 어떨까요? x가 1이야.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y. 0개. 그쵸? 네, 0 나올 수 있죠. 0이 나오겠죠, 숫자 0. 자, 그 다음에 자연수 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1만 있으니까 1 나올 거고. 예를 들어 x가 10이야.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y. 9 나오겠죠, 9.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6번에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10보다 작은 자연수 y 이래버리면 여러 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3번, 5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7번에 이것도 이제 y가 x에 대한 함수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7번에 우리 반 학생 34명 중 x월에 태어난 학생의 번호 y. 이 말이 혹시 이해가 되니? 너희 반 몇 명이야? 29명이 있어. 29명 중에 자 5월생 불렀어. 한 명만 있을까? 한 명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7월생 했어. 모든 월에 한 명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29명이나 되면. 그치? 맞죠? 그러면 그 결과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번호가 2개, 3개 나올 수 있지 않냐고. 저 번호는 출석 번호 얘기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냥 반에서 자 5월생 손 하면 여러 명 들잖아. 그 순간 끝난 거지. 네, 그 순간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7번 아니고 8번에 음료수 한 병을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사람이 먹은 음료수의 양 Y. 얘는 어떨까? 맞아요? 왜 맞아요? 한 명이 먹으면 다 마시면 되고 2명이 마시면 2분의 1씩 될 거고 3명이 마시면 3분의 1일 거고 그쵸? 어쨌든 결과는 하나씩 딱딱딱딱 나오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9번에 넓이가 10제곱cm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x와 세로의 길이 y. 요거는 어떨까요? 맞아요. 왜 맞아요? 저걸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y가 10이다 요거일 거 아니야? 그치? 뭐 x가 1이면 y가 10일 거고요. x가 2면 y가 5일 거고요. 그쵸? 이게 하나일 때 이게 하나로 정해지니까 요것도 함수 맞는 거고. 자, 10번에 360쪽짜리 책을 x쪽 읽었대요. 그런데 남은 쪽수 y. 이것도 맞지? 네,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을 것 같고. 자, 11번에 한 학급 32명 중에 남학생 수가 x고 여학생 수가 y랍니다. 이것도 맞죠? 네. 12번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겉넓이 y. 맞나요? 함수는 맞아요. 근데 이거 1차 함수냐 물어보면 맞을까 틀릴까? 아닌 이유는 자, 한 면의 넓이 x제곱일 거고 이게 6개 있으니까 y는 6x제곱이 될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건 1차가 아니라서 1차 함수는 아니죠? 네, 함수는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에 함수 fx가 4x랍니다. 아, 저기 규칙이란 소리예요. 4배 하라는 거지. 그랬을 때 f-8을 구하래. 자, 누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지. fx에서 x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8로 바뀌어 있잖아, 지금.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뒤에 거에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함수값? 네, 마이너스 32인 겁니다. 자, 14번에 fx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랍니다. 그럴 때 f-1을 구하래요. 얘는 얼마 나오지? 5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나? 네. 자, 15번에 fx가 2x-1인데 f2 값 구하래요. 3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16에서 18번 다음 문장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나타낸 뒤에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지 말하시오. 1차 함수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x인 9의 겉넓이 y. 겉넓이 y. y는 어떻게 돼? 3파이 x제곱? 구에 언제부터 3파이가 들어갔지? 4파이 x 제곱이죠.
자, 그리고 항상 써줄 때 x는으로 정리를 안 하고 y는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첫 문장 때문에 그래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잖아. 그 말 자체가 뭐야? y는으로 시작하라는 소리야. 그죠? 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1차 함수인지 봐야죠. 1차 함수인가요? 2차 함수죠. 그죠? 1차 함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분당 10장을 출력하는 프린터가 X분 동안 출력한 종이의 장수 Y. 자, 분당 10장인데 X분했어. 그럼 몇 장 나와? 10X겠죠. 그래서 Y는 10X다. 1차 함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18번에 오리 X마리의 다리의 개수. 오리 다리 몇 개? 2개지? 네. 토끼 다리 몇 개? 4개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다리가 몇 개? 4개. 이거 앞발이야, 손이야? 앞발이죠. 그럼 다리지, 다리. 재밌네. 사람들을 속인다. 아니야, 그만하자. 네. 그래서 y는 어떻게 돼요? 18번 y는 몇 x? 2x. 1차 함수? 맞죠. 자, 오케이. 자, 19번에 봤을 때 1차 함수인 거를 모두 고르랍니다. 자, y는으로 정리를 했었을 때 뭐 1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일단 한번 골라볼래요? 자, 여러분들 근데 하나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세 번째 거에 y는 x분의 5라는 게 있습니다. 반비례 함수죠, 저거. 반비례 함수. 분모에 x 한 개 있으니까 이것도 1차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거부터 조금 정리를 하나 해줄게요. 근데 식에서는 다항식하고 분수식이 나눠질 건데, 우리가 1, 2차, 3차 뭐 이런 걸 따지는 건 요 다항식에서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따지는 거고, 이 분수에 들어있는 분수식에서 차수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아니에요. 반비례에서 물어보는 건. 저게 몇 차예요? 아니, 그냥 애초에 차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분수식이다 하고. 자, 첫 번째 거 1차 함수 맞나요? 아닌가요? OX? 뭐가 고민인 거예요? 자, 저거 앞에서 어디서 했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할 때 했죠? 근데 xy 2개니까 저거 그냥 함수 맞는 거지. 그리고 저거 식 정리해도 되잖아. 그럼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일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첫 번째 식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식의 형태에 대해서 내가 뒤에서 왜 1차 함수랑 연립 그거 할 때 이렇게 이어준다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1차 함수? 맞아요. 저거 뭐 대놓고 맞지. 세 번째 거는 아니라 그랬고요. 네 번째는 맞나 안 맞나? y는 2x 더하기 1 맞죠? 자, 그 다음에 y는 3x의 x-1 저거 몇 차예요, 그러면? 2차죠. 저게 2차. 자, 그 다음 거는? 왜 아닐까요, 얘? x가 없어졌어요. 숫자밖에 없잖아. 자, y는 얼마 되니? y는 마이너스 10이죠? 그치? 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렇게 숫자만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함수인데 숫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1차 함수는 네, 1차 함수는 아니고 상수함수입니다. 함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거야? 계속 마이너스 10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 계속 마이너스 10만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게 상수함수입니다. 뭐가 들어가든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거는 1차 함수 맞죠? 그렇게 4개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됐나요? 자, 그러하다면 자, 일단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 128쪽 보세요. 128쪽. 자, 128쪽에 내가 또 이거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그죠? 네, y는 a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a가 기울기가 0보다 클 때 뭔 소리야?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녀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네, 기울기가 0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을 때가 뭐야?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애들.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 이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들이다.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 말 그대로 평행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얘 전체를 얼마를 더하고 얘 전체를 얼마를 빼면 위아래로만 그냥 잡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얘기를 안 했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x절편 y절편인데 저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절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만 아시면 돼요. 절편. 이거 절단하다 할 때 자르는 거 있지, 자르는 거. 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르는 거. X축을, 얘 지금 뭘 잘랐니, 여기? 얘 뭐 잘랐어? 여기 무슨 축이야? X축이죠? 이 X축을 자르는 애를 뭐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무슨 축이야, 이거 세로? Y축이야. 이 Y를 자르는 애를 뭐라고 불러?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X절편은 누구의 값이 0이게? Y가 0입니다. 네. Y가 0이에요. 자, 그럼 Y절편은 누가 0이야? X가 0인 부분입니다. 네. 요거 안 헷갈리시면 돼요. 요거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차 함수의 기울기 내가 얘기했지. x 커질 때 y 얼마 커지냐 아니면 얼마 작아지냐 그거 해주시면 된다.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 증가량이라고 써 있는데 이 교과서에 다 그렇게 써 있거든. 증가량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고등 과정 가면 저게 변화량이라는 말로 바뀌거든. 그럼 왜 여기는 증가량이라고만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했다. 다른 말로 뭐야? 이만큼 감소했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 결국. 그래서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가능은 한데 안 그래도 국어를 못하는 애들한테 저따구로 써주면 맨날 커진다고만 생각할 거 아니야. 증가만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죠? 베이스북 깔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너무 헷갈리는 표현으로 적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생각보다 아이들의 국어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증가 감소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했다. 아니 근데 이건 국어 영역이라기보다는 개념의 영역이지. 아직 음수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좀 아리송하지 않나? 좀 음수만큼 커진다라는 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일 것 같은데 실제 고등과정에서는 이거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또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델타 Y, 델타 X 이렇게 씁니다. 왜 삼각형을 델타라고? 그렇게 써요. 기호화하면. 네. 뭐 이건 시그마라고 하고 뭐. 나중에는 그 삼각형의 넓이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생긴 게 좀 그냥 그 교재에 써 있는 거 보면 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쓸 때 dx 이 델타 x, 델타 y를 이렇게 기호 표현도 가능한데 애초에 사이즈가 달라. 이 삼각형의 사이즈가 이 삼각형 ABC 하는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걸 평소에 문제 풀이할 때 뭐 근데 헷갈릴 리가 없는 게, 야, 삼각형은, 뒤에다 점 3개 다 찍어줘야 되는 거고, 삼각형 X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우리 삼각형, 사각형 기호로 쓸 때 다 어떻게 해야 돼? 점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다 찍어줘야 되잖아. 이게 안 보인다고? 그럼 눈 씻고 오세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쓸 땐 델타라서 dx, dy 이렇게 씁니다. dx분의 dy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 식을 뭐 주구장창 보시게 될 게, 요 dx분의 dy잖아.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요 dx라고 하는 이 앞에다가 리미트 요 dx를 0으로 보낸다 라고 하면 이게 미분이 됩니다. 그게 미분이에요. 여기에다 요거 딱 붙이면 미분 돼요. 그래서 요 식은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요 증가량에 관한 얘기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량이라고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바뀌는 양을 물어보는 거야. 얘가 이만큼 바뀔 때 얼마만큼 바뀌어야 결국에. 뒤로 가도 마찬가지. 얘가 뒤로 요만큼 갔는데 얘가 얼마큼 바뀌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니까, 변화량으로 내가 x가 어떻게 얼마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계속. 그래서 대화가 되려면 나랑 언어를 좀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봐. 1차 함수 무슨 형태로 나와, 그래프가? 이거 뭐야? 뭐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뭐야? 직선의 형태로 나오죠. 직선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 1-2를 우리 했잖아요?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직선이 되기 위한 조건. 내가 한 직선을 그리기 위한 조건. 한 직선. 내가 너한테 점을 하나 하나 줬어. 그럼 이거 갖고 직선 1개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그릴 수 있지. 1개 그릴 수 있지. 근데 딴 것도 그릴 수 있잖아. 1개만이 아니라 점을 하나 주면 무한 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죠? 맞지? 근데 정확히 나는 직선을, 이게 무한 개 다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딱 그 직선 1개만 그리고 싶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점 2개가 필요합니다. 점 2개. 이 점하고 이 점을 준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자대고 그으면 돼. 그럼 직선이잖아. 그쵸? 점 2개를 알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거기에도 뭐라고 써 있어? 2점을 이용하여 그리려가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소리지.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여 그리기. 자, x절편도 점이고요, y절편도 점이에요. 결국 점 2개 갖고 그리겠다라는 소리야. 뭐 이해돼? 그 다음에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그리기. 이제 저게 처음 보는 방식일 건데 요겁니다. 기울기와 y절편이라고 하면 y절편일 필요 없어. 기울기랑 점 하나면 돼. y절편 아니어도 돼. 기울기랑 점 하나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기울기가 2라고 줬어, 나한테. 그러면 직선의 모양을 내가 이미 알잖아. 알지? 1 갔을 때 이만큼 커지는 녀석이다 라는 걸 알잖아요. 요 모양이구나를 압니다. 이게 고정이 됐어, 이렇게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모양은 알겠는데 얘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이 밑에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얘가 지나는 위치 한계를 모른다 얘기입니다. 모양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지나는 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점 어디를 지나는지를 찍어주면, 예를 들어 얘가 요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2래. 그럼 어떻게? 요 점으로부터 점 하나 찍어줬잖아. 요 점으로부터 기울기 2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요 다음 점은 뭐겠어? 1 커졌을 때 2 커진 요 녀석이겠지. 기울기 2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이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 가지고 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준 점, 그 다음 점을 기울기를 갖고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2래매. 그럼 이제 점 2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대고 쭉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릴 수 있다, 직선을. 그러면 그거 할 때 그 자주는 질문의 의도는? 학교에서 되겠냐? 하기로 하나요? 되겠냐고 손으로 그리세요. 마음을 좋게 먹으면 직선을 이쁘게 잘 그린다 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 그렸는데 막 이렇게 막 휘어지고 하면 마음이 삐뚤빼뚤하고만 이런. 근데 좀 잘 그리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이제 입문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함수가 2차가 되고 공수가 하면 이제 3차, 4차도 하게 되고 뭐 지수함수 나중에 더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등등등등등등의 함수를 하게 될 건데 미적분도 하시게 될 거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함수 문제 또는 그래프 문제는 그려서 풀 때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이차함수 뭐 대칭성이라든가 하는 그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 얘는. 그치? 그러니까 직선의 특성 뭐야?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야. 한 직선이 정해졌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가 돼요? 기울기가 다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선이 아니잖아요. 휠 거 아니야. 휘면 직선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그런 성질들 가지고 보통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었을 때가 제일 깔끔해요. 식이 복잡하지 않고. 근데 이게 어려울 겁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익숙치 않을 거라서 어려우실 건데 반대로 지금부터 이거 그리는 거를 연습을 반듯반듯하게 제일 중요한 거 비율 잘 맞춰야 돼. 비율. 얘가 1 기울기가 2야. 1 갔을 때 2간 기울기를 그려주고 만약에 다른 녀석이 기울기가 3이야. 1 갔을 때 3 올라가. 그럼 얘가 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선가 만나지. 이 비율을 안 맞춰서 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평행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거 그려놓고 나한테 답이 안 나오는데 안 만난대. 야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3인데 어떻게 안 만나? 그럼 안 만난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가서 보면은 기울기를 똑같이 그려놨어. 이거 기울기 2고 기울기 3이라면서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어. 안 만나지. 그러면 당연히 안 만나게 그렸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 비율을 특히나 그래프 그릴 때는 진짜 잘 그리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순간에 느는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그것도 봤는데 그 티처스에 승재 쌤이 나와가지고 누구 뭐 고등학생인데 막 뭐 성적이 갑자기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 애가 있었어. 나도 내용은 잘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쓱 봐가지고. 근데 걔한테 그래프 그리는 거 보더니 버럭 하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너는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 하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 연습시킨 방법이 난 되게 저거 괜찮다 했거든. 뭐였냐면 그 한지 같은 거 있지. 습자지. 얇은 종이 있잖아. 그거 이렇게 비치잖아. 대면. 그럼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해놓고 그거 똑같이 따라서 반듯반듯하게 그리는 거. 그거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중 되니까는 진짜 그래프가 확실히 좋아졌었어.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 나중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리는 거 보니까 진짜 반듯하게 그때부터는 비율 맞춰서 그리더라고. 그래서 그 비율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비율 맞추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하나만 잘 잡은 다음에 요 비율만 맞춰준 다음에 너가 직선을 똑바로 그으면 되잖아. 안 휘게. 그건 연습해야지. 뭐 네 수능장에 뭐 자 들고 들어가서 그래프 그릴 거야. 곡선은 그럼 어떻게 그리시게? 그죠?
이거 반듯하게 긋는 거 이거 연습해야 돼. 야, 뭐 우리는 안 했겠니? 이게 뭐 하루아침에 우리도 너네 내가 분필 준 다음에 그래프 그려봐 하면 거기 그리는 것보다 여기 그리는 게 더 어려운 거 알지? 이 잡던 이 펜이랑 이것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 긋는 감각도 다르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처음에 수업하면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 뭐 하나 그려주세요. 진짜 못 그리거든. 아니 그래프 이렇게 그리라고 했을 때 보통 너네들 글씨 내가 어제 그저께지 너네 뒤에 화목토 애들 2부 애들 걔네한테 하다가 이제 얘 질문 때문에 받아줘서 얘만 보고 했는데 나머지 다 질문이었던 거야. 근데 안 물어본 거야 얘네가. 그럼 내가 또 해야 되잖아 그 문제를. 그래갖고 나와서 네가 설명해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쓰는데 막 문빈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냥 뭐 한번 해봐 하고 그냥 이제 쭉 냅뒀는데 약간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직선을 이쁘게 못 그리겠어요. 이쁘게 그어질 때까지 그리세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당연히 안 되지. 미술학원 가서 왜 이 선 긋는 거 연습을 왜 하는데 이 선 하나 딱 긋는 이것도 연습을 안 하면 이 선 하나 긋는 것도 힘들어. 원래가 그래. 그러니까 나도 원래 이런 거에 안 풀었을 거 아니야. 원래 수업도 나는 이 태블릿 쓴 적이 없어. 여기 오기 전에는 다 책 가지고 나도 샤프 이렇게 쓰고 볼펜 쓰고 하는 거 좋아해. 펜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도 항상 종이에다 풀었는데 여기는 뭐시 한 번 수업할 때 뭐 책이 뭐 한두 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책을. 집에서 이제 수업 준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쓰는데 이걸 쓰면서 드는 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펜 종이에 쓰는 거랑 이거랑 또 너무 다르고 여기 분필이랑 또 이거랑 또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건 제3의 영역인 거야. 직선을 긋는데 직선이 안 그어져 이쁘게. 그냥 나 문제 하나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막 문제 풀고 하면 찍어서 보내주거나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면 질문하면 이런 거 너네 보내주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막 보내줘요. 내가 풀었던 거. 근데 이렇게 보내주려면 어쨌든 알아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글씨부터 해가지고 그림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문제 풀 때 그래프 만약에 함수 나눈 문제 풀잖아. X축 Y축만 몇 번을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이게 이쁘게 안 그려져가지고. 지금 나도 그래요. 아직 이거 쓴 지가 이제 1년이 안 됐는데 아직 나도 그러고 있어. 이게 새로운 걸로 하니까 직선이 안 그려져 잘. 칠판에다 하고 그냥 찍어서 보내면 되지 않나? 집에서 칠판이 없잖아. 니네가 질문을 내 집에 있을 때 하지 학원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질문하면 뭐 낮에 질문하니? 밤에 질문하지? 그렇잖아. 보통 집에 가서 숙제하다 질문하잖아. 학원에 있을 때 질문하면 나도 찍어서 보내주지. 근데 학원에 있을 때는 내가 수업 중이잖아요. 그치? 수업 중이 아닌 시간에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고요. 집에 화이트보드 하나 장만하지. 싫어요. 화이트보드 극혐합니다. 네? 화이트보드는 또 다르잖아. 아 맞네. 왜 자꾸 나한테 새로운 필기감을 선사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칠판 하나 써. 전자칠판도 내가 그래서 안 쓰는데 그것도 또 다를 거 아니야. 제5회 싫어. 야 이거 분필도 좀 잠깐 안 잡고 다시 잡으니까는 이 선 하나 똑바로 긋는 이게 안 돼가지고 쉽지가 않았는데 계속 그리는 거야.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뭐든 똑같습니다. 반복해야 늘어요. 이게 한순간에 뿅은 안 되니까 연습들 많이 하시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확실히 돌아올 겁니다.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보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30쪽 가서 보시면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와요. 뭐 그래프의 성질인데
뭐 요거는 방금 얘기한 겁니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 증가, 기울기가 음수일 때 오른쪽 아래로 감소. 요거는 네 뻔한 얘기고, B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요 B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게 B가 양수야. 그럼 얘가 그래프를 위로 올린다는 소리고, Y에다가 다, Y 값에다 다 1 더한다는 거니까 올라간다는 거고, 얘가 음수는 뭐야? Y 값에다 다 뺀다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 어디 기준으로? 얘 없었을 때 0,0 기준으로. 그치? 요게 없었던 때 기준에서 더하기 1 했어? 올리면 되고, 여기에서 빼기 4 했어? 내리면 되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요,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행은 언제가 평행이에요? 기울기가 같을 때 평행이지. 그치? 자, 그럼 봐봐. 두 직선이 평행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게 뭐야? 연방에서 뭐 했었어? 두 직선이 앞부분이 같은데 뒷부분이 다르면 뭐였지? 해가 없다였지. 그게 요겁니다. 앞부분이 같다가 기울기가 같다야. 연방에서 우리 요거 했잖아. 봐봐요. 2x 더하기 y가 3이야. 근데 여기가 2x 더하기 y, 약분 다 해봤더니 이게 4라고 나왔어. 그럼 잘 봐. 이 앞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거 y는으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x고요. y는 마이너스 2x죠. 이 앞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뭐였었냐면 여기가 기울기예요. 기울기. 요 1차 함수. 요 1차 함수 1번, 2번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기울기가 같은 거야, 지금. 근데 요 뒤에 오는 거.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맞나, 안 맞나? 얘는 y는 마이너스 2x를 3만큼 올렸고 얘는 4만큼 올렸어. 뭐야? 평행하지? 평행하는데 만나는 데가 없잖아. 만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가 있을 수 있어? 같아지는 데가 어떻게 있겠어? 없죠. 그래서 해가 없는 겁니다. 이 앞에가 같다는 거, 기울기 같다는 거고, 요 뒤에가 다르다는 건 y절편,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y절편이 다르다는 소리인데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근데 두 직선이 일치해요. 여기도 3이었어. 두 직선이 일치해. 여기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럼 이건 뭐야? 두 직선이 어떻다고? 오, 겹쳤다고 이렇게. 그럼 뭐지? 모든 점이 똑같잖아요. 해가 무한한 겁니다. 맞죠? 그렇게 이렇게 연장선이 되는 게 연방과 함수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까놓고 보면 우리가 연방이라고 해갖고 요거 1번씩 2번씩 썼던 게 함수 1개, 함수 2개, 1번 함수, 2번 함수였던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야? 1번 함수와 2번 함수의 연방이라고 하는 거의 해는 1번 함수와 2번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응용. 이게 같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였지. 그럼 이게 다르다는 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지. 자, 평면에서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이 존재하면 걔네는 무조건 언젠가는 한 점을 공유합니다. 그쵸? 얘가 미세하게 요렇게 누워있고 얘가 미세하게 이렇게 평행해. 안 만날 것 같은데 저 뭐 평면은 무한히 갈 거 아니에요? 뭐 저 우주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딘가는 만날 거라고. 교점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울기 파트가 다르면 해는 무조건 한 개 있다야. 우리가 고민할 거는 뭐야? 얘가 같을 때 고민할 게 있는 겁니다. 같을 때 평행할까 일치할까 요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아따, 힘들구만. 이제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지? 네,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했다. 우리 거의 활용 빼고는 다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 1차 함수의 활용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 접목하면 그게 활용이 있지. 예시야. 1차 방정식의 활용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방정식이랑 함수랑 똑같은 거 알아? y가 0일 때 물어보는 게 방정식이야. 자, 봐봐. y는 2x 더하기 1. 자, 이게 뭐야? 이거 함수지? 0은 2x 더하기 1. 이거는 방정식이죠. 결국 방정식이 뭐 물어보는 거냐면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있으면 y가 0일 때 x값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 x 절편값 물어보는 겁니다. 방정식. 여기 찍히는 그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이거 다 제껴두고 뭐 물어보는 거야? 요 y가 0일 때 x절편값 물어보는 게 결국 방정식 푸시는 거라고. 그래서 1차 함수의 활용? 네, 방정식의 활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함수를 배우고 나면 방정식을 못할 수가 없어요. 자, 앞에 정호 판별들은 뭐 잘 하실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함수 찾는 거는 이제 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 구하는 것도 네, 그냥 대입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서 뭐 요것도 네, 굳이. 자, 그 다음에 뭐 6-2번 같은 거 보면 gx라는 표현이 등장을 할 텐데, 자, 함수 두 개를 줬을 때 하나를 fx로 썼으니까 그냥 그 다음 거를 다른 함수를 gx라고 쓰는 거예요. fgh 이렇게 갑니다. f1, f2 이렇게 쓰지 않고 fgh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그냥 뭐 그거는 네, 똑같이 그냥 그럼 함수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규칙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2번 같은 거 보면 fx는 마이너스 2x래. 얘는 규칙이 뭔 거야? x 들어가면 마이너스 2 곱해라. 이거지. 얘 규칙은. 자, gx는 뭐야? gx는 지금 x분의 3이래요. x 집어넣으면 뭐 하라고? 여기 분모에다 집어넣으라고. 그쵸? 그래서 x가 동일한 값일 때 얘는 g1이 3이 나올 거고 얘는 f1이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요것만 이해하시면 문제 없어요. 뭐 이제 그럼 구하라는 대로 구하시면 되고요. 뭘 해주지? 해줄 게 없는데. 아, 11-1번이랑 12-1번도 가이드만 좀 잡아주겠습니다.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 11-1번에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정비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식이 뭐가 나와야 돼? y는 ax 나오면 됩니다. 이거 뒤에 더하기 b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비례라고 하면 뒤에 더하기 b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쓴 다음에 나한테 뭐라 그랬지? f-2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4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a 값 뭐 구할 수 있죠? a 값 구한 다음에 f1, f-3 뭐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자, 12-1번도 마찬가지. 12-1번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반비례라고 써있어요. 반비례라고 써있으니까 우리는 y는 x분의 a다 요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비례를 풀 때 y는 x분의 a도 괜찮은데 동시에 x 곱하기 y가 a다 라는 식의 발상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네,
뭐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반비례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야?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답니다. 그게 반비례거든.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2배 커지면 얘는 2분의 1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올 테니까. 맞지? 그게 반비례의 특성이라서 요 식도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비례라고 하는데 F2가 마이너스 4가 나온대. 그러면 두 수에, 그러니까 2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그 두 개를 곱하면 들어간 게 X고 나온 게 Y인데 그 둘 곱하면 얼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냐고. 2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4 나온대. 그거 곱하라니까? 마이너스. X가 2 들어갔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4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곱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8. 그러면 F4는 뭐겠어? 곱이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니까? F4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 거고 F-1은 8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나갔니?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곱한 게 일정해야 된다고? 근데 얼마로 일정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문제에서 F2가 마이너스 4다라고 했으면 얘가 지금 X인 거고 얘가 지금 Y인 거잖아요. 요 두 개의 곱이 항상 일정한 게 반비례라니까. 그럼 이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8인 거고 그래서 A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8인 건데 그치?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결국 F4 더하기 F-1이라 그랬어. 자, 이 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여기다 4에다 또 뭐 곱해야 마이너스 8 되냐 이거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 곱해야 마이너스 8이겠냐고. 그럼 8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반비례는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를 반비례라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왜 못해? 나는 철저하게 그런 주의야. 내가 했으면 너네도 할 수 있어. 못은 없어. 왜? 내가 했으니까 못은 없어. 안만 있을 뿐이야. 안 한 거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진짜로 야 너네 학원도 다니고 지금 미리 선행으로 공부도 하고 심지어 뭐 여기 다니면서 배우는데 왜 못해? 아니 못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있어. 내가 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나는 살면서 많이 느꼈거든. 나도 일반인에 불과하다. 진짜 대학 가서 느낀 게 그거야. 난 대학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어. 벽을. 이 세상에 괴물이 너무 많아. 네. 그 1%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일반인, 나도 일반인. 쌤. 내가 하면 너도 된다.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반비례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3-1, 2번 네, 요거는 저 범위 맞춰서 잘 찾으면 될 건데 자 14-1, 2번 할 건데 요거는 좀 표시를 해 두시고 방금 정비례 반비례 얘기한 거라서 하는 거예요. 자 14-1번은 한번 해보세요. 부등식이랑 정비례가 합쳐진 건데 정비례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4-1번 요거는 뭐 x 범위 준 다음에 이제 y 범위 찾아라인데 정비례는
네, 하실 수 있을 거라. 일단 봐봐. 그래프 모양부터 생각해. y가 몇 x야? y가 3x야. 그럼 이제 그림을 대충 생각을 해보면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y는 3x다 라고 하는. 자,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래? 1에서 여기 1에서 a 어딘지 모르겠어. a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까지래.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그때 y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y는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1일 때는 3이겠죠. y는 3x니까. 그럼 결국 여기는 x가 a니까 여기 y는 3a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럼 a가 얼마여야 될까 저거? 아닐 건데. y 범위 나한테 주지 않았어? a를 구하라는 거잖아. y가 어디서 어디까지래? 3에서 4까지래. 지금 a를 내가 모르는데 x에서 a를 모르는데 y가 3에서 3a까지야. 근데 이게 지금 4라는 거 아니야? 3에서 4까지라며 y가.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3분의 4여야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비례는 단순해서 요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밑에가 반비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저거를 이제 두 가지 다 해봅시다. 두 가지 다 해서 풀어봅시다. 자,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비례라고 했는데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반비례 함수는 정비례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a가 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하지. 반비례도 뭐야? 요 y는 x분의 a 할 때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저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줬나 보니까 어디에 써 있어요? 문제 마지막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지. 그럼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거야? 여기랑 이렇게 그려진다 요거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인데 x값의 범위가 4에서 8이래요. 양수 쪽에다 x를 줬네.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여기다 줬어. 4에서 8이래. x가 4, 여기가 8.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는 건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에서 여기 뭐 사이래. 여기가 b라고 돼 있나? 네, 이렇게 b라고 돼 있죠. 맞아요? 왜? 나 뭐 안 배운 내용 내가 얘기하고 있나? 혹시? 그럴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혹시 내가 과정을 건너뛰었니? 자,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내가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정비례일 때는 x가 뭐 동그라미 네모 이상 뭐 세모 이하라고 돼 있으면 y도 어떻게 돼? 요게 그대로 적용될 텐데 네모 넣었을 때 나온 y 뭐 별보다 이상 그 다음에 원이 너무 0같이 보여서 뭐 요거 이하 이렇게 된다라고 칩시다. 그럼 반비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봐봐. 이게 x가 4에서 x가 8이야. 근데 y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근데 또 얘는 맞춰져 있네.
얘는 걔도 똑같이 되네.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봐보면 x가 작을 때 y가 크고 x가 클 때 y가 작아. 그 부등호가 어떻게 나와? 이게 반대로 나오거든. 그거 헷갈릴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x가 4일 때가 더 작아요. x가 8일 때 y가 더 큽니다. 그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 그걸 뭐 헷갈려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잘 그려라. 제발 그려라. 그린다고 팔 안 부러진다. 그래서 y가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교점이 그래서 나왔잖아. 여기 점이 나왔잖아.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4 콤마 마이너스 2야. 이거 무슨 함수라고? 이거 무슨 함수야? 얘는 무슨 함수야? 대답. 정비례. 얘는 반비례. 반비례면 뭐라고 내가? 뭐가 일정해? 곱이 일정해.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오케이. 자, 요 점에서 x값 얼마야? 8이야. 그럼 y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러니까 b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x 곱하기 y가 a인 그래프잖아요. 한마디로 y는 x분의 a니까 그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하면 다 된 거라고. 그래서 a랑 b를 더하랍니다.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이 외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어려워할 만한 건 해줬으니까 126쪽까지 하고 봅시다. 개념 한 통 마무리 지시고요, 저거.